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종교수학학원에서 수학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광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상을 이제 예비 고1로서 진도를 나가고 또는 뭐 예비 고1도 있겠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개정하는 것에 대비도 해야겠지만 일단 기존의 고등수학상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상을 공부하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일단은 고등학교 수학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중학교 때 했던 공부들도 필수적이겠지만 그죠? 중학교 때 했던 것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등수학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문제를 풀고 적용하고 이런 거에 좀 숙달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수학은 조금 더 생각을 요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상에서 배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저 기존에 이제 저랑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제가 강의에 필기를 하고 그 필기를 적고 개념 노트 작성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 교재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제 교재에 그런 파트를 제가 실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 교재 파트는 이제 이거는 이제 표지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 제 이름을 적을게요. 여기에 이광현의 노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수학상은 총 3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항식 파트랑 이제 방정식 파트,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파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제 책도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례로 상원, 상투, 상3까지 나오니까 여러분 먼저 받게 된 건 상원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두에 써있듯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 어떤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한 것이다 라고 써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공부든 간에 또 어떤 새롭게 배우는 내용도 있죠. 저도 이제 항상 배우고 있는 자세로 있거든요.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고 법률적인 것도 배우고 있고 일반 상식도 배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걸 항상 배울 때 뭐 심리에 대한 것도 배우고 있지만요. 배울 때는 항상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이해했다라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던 간에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는 이해시켰을 때 그게 내가 이해했다는 것의 반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주고받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런 것 같아? 또는 이런 거에 차원에서 얘기했을까? 이런 고리고리들을 잡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슬로건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교재 구성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례로서 우리가 1파트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연산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연산 1강, 그 다음 여기는 1.5강 정도, 그 다음 여기 1강 정도에서 우리는 얘를 대략 이제 3회나 4회에서 이제 끊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이제 항별로 각 단원별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져요. 다항식 연산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초 50문제가 있고요. 중급 50문제가 즉 100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정리가 45문제, 45문제. 인수분해가 40문제, 40문제. 그래서 이 1파트만 하더라도 벌써 90, 80, 170에 100문제니까 270문제가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만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도 내신 대비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랑 살짝 중급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교재만 조금 충실히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성적에는 정확히 못 미치겠지만 그러기 위한 준비 과정 끝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은 이제 당연히 이 공부에 앞서서 내신 대비 문제도 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기출도 풀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 권 한 3회독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 1.5회독인 학생들을 1.5회독을 이제 위하는 또는 한 번도 안 들었거나 이제 한 번 제대로 못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가 찍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으로는요, 우리가 다항식 연산 이렇게 있고요.
그 부분본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쪽은 이제 이제로 이제 파트인데 이제로 2원, 2투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이제로가 있고 다 가서 2원이 있을 건데요. 이제 explain 1, explain 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제가 이 단원에서 소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저의 표현대로 쓴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본 표현과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쓴 표현들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업할 때 약속이다. 다른 데서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도 있겠지만 저만 쓰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파트 보시면 이제로가 배경 지식이 있는데 또 다음 쪽에 또 배경 지식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제로에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이 강의 내용과 똑같을 수도 있고 안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작성한 이제 개념 설명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일단 수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필기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연습장을 가져와서 필기를 하실 것인데 그 필기 부분을 여러분 빈 종이에다가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때로는 얘랑 똑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 얘가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강의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노트를 같이 하셔가지고 얘도 물론 노트 하셔야겠죠. 문제까지 노트 할 필요 없는데 예제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노트를 같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빈칸으로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수록되어 있고요. 다항식 연산은 E3까지 존재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제로부터 4개의 소단원이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하나씩 과제로 드리면서 여러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용 50제라고 써 있는 것처럼 기초에서 50문제, 그 다음에 중급에서 50문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답지도 있고요. 해설도 있습니다. 중급에서 50문제예요. 선생님 그럼 기초 50문제, 중급 50 다 푸나요? 다 풀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50을 먼저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중급 50은 제가 건드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중급을 하시면 되겠다. 약간 이제 중급 유형 같은 경우는 1.5회독, 1회독 한 뒤에 0.5회독 더 나가는 친구들을 위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 있는 친구들은 다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초 유형부터는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매 회차마다 50문제가 기본으로 나가고 저희 부교재로 쓰고 있는 개념 원리에 관한 진도에 맞는 문제도 똑같이 나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다항식 연산 파트에서 배경지식 파트 2원, 이제로 2원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서에서 쓴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강의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이건 이제 복습용 강의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결성용 강의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수업 시간에 강의 들은 바탕으로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작성을 하셨던 부분이죠. 제가 이제 그 학생의 초점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한번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하죠. 이제 제 필기펜이 아니라서 조금 낯설지만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이제로 배경지식 우리 다항식 연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항식에는 뭐가 있냐? 우리 단항식이 있고 단항식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항식 연산에서는 다항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크게 우리 식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단항식이 뭐고 다항식이 뭐냐. 단항식은 마이너스 6이나 2x나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3x 그 다음에 7분의 6x 이런 것들처럼 한 개의 항으로 구성된 식을 우리가 단항식을 합니다. 한 개의 항으로 구성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제 하나씩 너무 크네요. 너무 커. 하나씩 우리가 체크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 이거 이런 식으로 한 개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구성하는 것을 이제 우리 단항식을 한다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방금 제가 은연중에 얘기했는데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항이라고 합니다. 항이라고 우리가 언급한다. 이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항식은요, 항이 한 개 이상으로 구성될 때 우리는 다항식을 한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항이 두 개죠. 그 다음에 2분의 3x 선생님 항이 한 개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5 빼기 7x 플러스 x 제곱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이 아니라 정확히 언급드리면 한 개 이상입니다.
한 개 이상의 항으로 구성된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한 개 이상의 항으로 구성할 때 우리는 다항식을 한다. 그러면 한 개도 포함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단항식이란 친구도 뭐의 일부일까요?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3x 보고 다항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사실 단항식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단항식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항식은 두 개 이상이나 한 개 이상의 항으로 구성된다. 한 개도 포함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다항식을 할 수 있고, 단항식은 단 한 개로만 구성될 때 그걸 단항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x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위에 있는 이 식의 차수가 얼마일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일단 항이 여러 개니까 우리는 다항식이고요, 당연히. 자, 위에 있는 이 다항식의 차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이 다항식의 차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보시면 우리 본능적으로 얘가 3차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3차식이에요. 다시 3차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3차 다항식인데, 자, 왜냐면 여기서 가장 높은 숫자가 누구냐면, 이제 보시면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얘는 상향됐지만 1이 있고요, 여기 3이 있죠. 아,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 3을 우리가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가장 높은 값을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 썼던 이 부분이 우리는 이제 다항식인데 몇 차 다항식으로 보이는 거야? 2차 다항식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죠. 2차 다항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개수를 얘기할게요. 개수가 뭐냐? 개수는 이렇게 볼게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씩 뜯어 볼게요. 마이너스 7은 그냥 마이너스 7이고요. x제곱은 사실 1이 생략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5x 세제곱.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이 전부 다 개수예요. 이게 개수다. 자, 1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고요. 마이너스 3은 x의 개수고요. 5는 x 세제곱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7이요? 붙어있는 게 없는데요? 아, 그렇죠. 얘도 개수는 맞는데 제가 얘는 따로 이름이 있어요. 얘는 상수항이라고 특별히 불러줍니다. 항은 항인데 상수로 이룬 항이다. 그래서 보통 개수라고 부르진 않고 상수항이라고 부른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누구누구의 개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겠죠. 어떤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x세제곱의 개수처럼 누구누구의 개수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항의 개수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이 있는데, 똑같이 다항식이에요. 위에 다항식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 다항식에 뭘 정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질서를 지키게 순서를 한번 정해 볼게요. 다항식의 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다항식의 순서로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내림차순과 하나는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내림차순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미끄럼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놀이공원이나 특히 요즘 더우니까 그 물놀이 같은 거 워터파크 가시면 되게 물 쫄쫄쫄 흐르면서 막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런 미끄럼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미끄럼틀 있죠. 그렇죠? 미끄럼틀은 일단 봐봐요. 우리 내려가죠. 막 빨리, 엄청 빨리 내려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충청도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내려가유, 이런 느낌으로 좀 재미없나요? 어쨌든 내려가요, 이런 스타일로 막 내려가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내림차순의 흐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려가려면 일단 처음이 어때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쵸? 처음이 높고 내가 내려서 도착할 곳이 낮아야 될 거 아니야. 폭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높아야 돼. 내림차순이니까 시작이 높고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게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 여러분들. 그죠?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당연히 우리 식을 한번 보면 마이너스 7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x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가장 큰 차수를 먼저 써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가장 큰 차수부터 그 다음 차수,
그 다음 차수, 그 다음 차수, 마지막에 가서 제일 작은 차수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를테면 상수항을 써주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순서는 이 식의 순서를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세제곱부터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써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림차순을 정리한 형태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오름차순은 뭘까요? 자, 좀 장난식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뭐야? 우리가 등산할 때 어때요? 시작이 되게 낮죠. 그냥 끝에 도착하는 등산의 지점이 어때요? 굉장히 높죠. 사진도 찍으시고 뭐 라면도 드시고 막 땀도 뻘뻘 흘리시면서 우리 등산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려면요, 여러분들 시작이 어때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충청도식으로 올라가요 한번 해볼까요?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시작이 낮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쓸 때는 낮은 차수인 가장 작은 것 상수항부터 쓰는 거야. 올라가요 형태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다. 올라가야 되니까 낮은 것부터 높은 차순까지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방식이 있어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두 개 차순이 정리하는 거 맞아요. 존재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이 친구입니다. 우리가 내림차순을 주로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위에 있는 친구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차순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차순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살짝 제가 미리 언급만 드리고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동료항이란 걸 배울 겁니다. 동료항. 여러분 동료할 때 하는 그 동료 맞아요. 같을 동자고요. 우리는 흐르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농령 이거 뭔가 같은 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풀로 정의하면요, 문자의 구성이 같은 항이다. 문자는 x나 y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의 구성이 같은 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의 구성이 같은 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동류항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3x, 5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3분의 19x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동류항들이에요. 같은 항은 아니고요, 동류항이에요. 뭐가 같아요? 문자 구성이 같아요. 선생님 근데 3x, 5x 숫자가 다르잖아요. 문자 구성이 같다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x가 몇 차예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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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x가 다 1차로 문자가 x가 한 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같은 동류항이다. 문자 구성이 한 개로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개수가 달라서 그런 거죠. 개수만 다르다. 그럼 뭐가 같다는 거야? 얘니 구성은 동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만 다르지 구성은 같다. 이런 것들 동류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xy의 세제곱, 그 다음에 2 플러스 4x 제곱 y 마이너스 x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제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이제 동류항은 살짝 정리한 것이고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넘어갈 거예요. 동류항이란 건 문자 구성이 같은 항이다. 이렇게. 자, 공간 배치가 밑에 부족할까봐 바로 여기다 예제를 적었어요. 얘는 다른 예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이 있어요. 2xy 세제곱 2 플러스 4x 제곱 y 마이너스 x라는 이런 식이 있고요.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요. 자, 얘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런 표현 쓴 적이 없는데 그쵸? 처음 나온 표현이죠. 자, x에 대해서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자.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라 했냐면 x에 대해서 무슨 뜻이야? x가 주인공이고 기준점이란 얘기겠죠. 자,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자. 그럼 첫 번째 x를 기준으로 x를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x를 다른 색깔로 선생님 다 표시해 볼게요. 여기 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x에 이제 제곱이 있죠. 그다음 여기 그냥 x가 하나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x가 가장 큰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차식이에요. 자, 왜 2차식, 2차 다항식이죠? 왜 2차식이었어요? x의 차수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x의 차수로 언급을 해야 되니까 가장 큰 차수가 2차니까 위에 있는 식은 y도 있지만은 x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x가 주인공이니까 x를 기준으로 묶어볼게요. 내림차수를 정리할게요. 가장 큰 게 x제곱이니까 x제곱이고 개수는 4y죠. 선생님 y가 어떻게 개수예요?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y는 상수항 취급하는 거야. 이 정도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 x가 주인공이니까 나머지는 다 우수리들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나머지는 다 나의 주인공이 아닌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1차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앞에서 2y 세제곱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툭 나올 수 있죠. x 1차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상수항 2를 이렇게 정리하면 x에 대한 식을 정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때요? 이 식을요, 똑같은 식을 y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y에 대해서 식 정리 해볼까요? 자,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기 앞서서 y를 쓱 살펴봐. 제가 빨간색을 한번 해볼까요? 얘가 y고요. 물론 세제곱입니다만 여기도 y가 있고요. 그럼 y의 가장 큰 차수가 3차이기 때문에 넌 3차 다항식이야. 그다음 당연히 뭘로 기준으로 해서 그 차수는 y의 차수로 얘기해야 됩니다. 먼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차 다항식이고 y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y의 세제곱이 먼저 나오고 그 개수는 2x죠. x가 어떻게 개수예요? y가 주인공이면 x든 간에 숫자 3이든 간에 이런 것들 다 상수항 취급한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y 세제곱은 2x2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y 1차식이네 y의 4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겠고 나머지는 우수리들 이렇게 상수항 취급해 버리시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차 언급드리면요, 여기에는 2만스x가 굉장히 신기하죠.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상수항이란 말을 썼잖아요. 좀 신기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왜 상수항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죠? 뭐에 대해 정리했죠? y에 대한 정리죠. y에 대한 정리한 식이므로 x랑 또 숫자 3도 마찬가지, 숫자 이제 2도 마찬가지지만 x도 뭘로 취급해야 돼? x도 우리가 상수항 취급해야 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도 뭔 취급해야 돼? x도 상수항 취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수 만나는 선생님 2가 아니잖아요. 아니어서 어떻게 상수의 문자죠. 그게 아니라 y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는 상수 취급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원 다항식 연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항식이 뭔지 공부를 했고요. 이번엔 다항식의 연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항식 연산의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덧셈과 뺄셈이에요. 덧셈, 여러분 다 아시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셈과 뺄셈, 그래서 가볍게 써놓을게요. 선생님 덧셈과 뺄셈이라면서요? 맞아. a 빼기 b. 근데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 다 아는 부분인데 이거 좀 기억해줘 얘들아. a-b는 있잖아, 사실 마이너스 b하고 있잖아, a하고 둘이 더한 거야. 그렇지 않니? 어차피 플러스는 항상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3 빼기 2가 1이지 얘들아. 당연한 거냐, 그죠? 3에다 2를 빼면 1이잖아. 사과 3개인데 2개 사과를 빼서 당연히 사과 1개 남지? 맞는 말인데 이렇게 보자고. 사과 3개 마이너스 사과 2개를 더한 거야. 이해돼? A라는 값에 B를 뺐다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게 아니라 그게 맞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B라는 친구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도 좀 길러줘야 돼. 마이너스 B를 A에다 더했다, 이 정도 생각 좀만 해주자, 그지? 엄청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내용을 바꿨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교환 법칙 얘기를 할 겁니다. 교환 법칙이 뭐냐, 공부했던 부분이죠. 자,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얘기를 할게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뭐냐면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도 똑같이 결과가 똑같다. 다시 동일한 연산자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서 연산해도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동일한 연산자예요. 연산자는 곱하기 이런 거. 동일한 연산자에 대해서
동일한 연산자에 대하여 순서를 바꾸어도 성립한다.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연산자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서 써도 상관없이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A 서로 어때요? 똑같죠? 아, 그러니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뺄셈은요, 여러분들 A-B는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볼 수 있다는 거 살짝 알아두십사고 써놓은 거고,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요? 동일한 마이너스라는 연산자에서 동일한 법칙이 성립해요? 안 하죠. 그쵸? A 빼기 B랑 B 빼기 A는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뺄셈은 교환 법칙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되지. 무슨 얘기냐면 A-B는 사실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얘는 덧셈이 상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지, 이거는. 마이너스 b 더하기 a나 a나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다 얘기지. 얘 안에 덧셈이 생략된 거니까 마이너스 b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b를 나중에 더하냐 먼저 더하냐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교환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곱하기도 성립하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의미는 달라도 결과는 똑같죠. 둘 다 6으로 똑같습니다.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하는 거고 3 곱하기 2는 3을 2번 더하는 거지만 어쨌든 6개라는 건 똑같아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게 뭐야? 교환법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결합법칙은 뭐냐? 이제 결합법칙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뭐 써 있는 부분도 있고 설명하시는 방법 다양하겠지만, 이제 제가 조금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표현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피셜한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자, 동일한 연산자 똑같습니다. 결합법칙은 동일한 연산자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연산자에 대해서 괄호라는 건 이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괄호를 이런 거 어디에 두어도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관없음. 괄호를 어디다 두어도 상관없다.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값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동일한 연산자에 대해서 B 플러스 C 이렇게 먼저 계산해도 되죠. 그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A 플러스 B 이렇게 먼저 해도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연산자에 대해서는 괄호를 어디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심지어 이렇게 해도 되죠. 물론 똑같지만 결과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 마지막 부분은 조금 그냥 자기적인 거고요. 어쨌든 괄호를 앞에다 하든지 뒤에다 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같아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런 거 있죠. 괄호를 앞에다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얘 플러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어떨 거야? 똑같을 거야.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A를 제가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4Y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를요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뭐 할 거냐면 2X 마이너스 3A라는 값이 2B 플러스 X라고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뭘 구할 거냐면 우리 이 X에 대해서 AB로 표현해라. X에 대해서 AB로 표현, AB가 다항식들이죠. 이 다항식으로 AB를 정리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해서 AB로 표현하는 게 문제예요. 자, 얘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등식 정리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좌변은 그냥 1X가 되는 것이고 우변은 3A가 넘어가고 플러스 2B가 되는 것이죠. 얘만 정리하면 된다 이 뜻이죠. 3A가 뭐예요? A라는 다항식에 전체적으로 3배를 해라. 그럼 3X제곱 더하기 12Y제곱이고요. 그 다음 2B는 뭐예요? B라는 식에 몇 배를 해라? 2배를 해라. 그러니까 4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항끼리, 즉 문자 구성이 같은 항끼리, 개수는 달라 상관없고 문자 구성이 같은 항끼리 뭐 해줘라? 동료항끼리 미리 계산해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X제곱이 나오고 여기 12, 4 마이너스니까 14 Y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동료항까지 마친 계산입니다. 그래서 X는 3X제곱 더하기 14
y 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a, b로 표현했으면 당연히 이제 a, b가 원래 뭐였는지 식을 다시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된 값이다 라고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로 가볼까요? 두 번째 예제는 a 플러스 b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고요. a 마이너스 2b는요 5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a와 b를 각각 표현,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과제입니다. 지금 할 거, 예, 문제예요. 자, a와 b를 각각 표현해라. 지금 두 식을 보면 좌변에 a 플러스 b가 있고 우변에 a 마이너스 2b가 있어요. 이럴 때 a, b를 어떻게 각각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봄직한데, 연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b가 이렇게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이제 전략을 보시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좌변에는 a 마이너스 2b가 있지. 그리고 여기는 5x, x를 지금 제가 좀 꺾은 x로 썼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선 상관없어, 똑같은 x예요.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a 플러스 b는 2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7인데 a 빼기 2b는 5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a 마이너스 2b랑 a 플러스 b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래에서 위에 갈 때 얼마 늘어났죠 여러분들? 아래에서 위에 갈 때 3b만큼 늘어난 거 보이실까요? 3b만큼 좌변이 지금 뭐가 튀어나오네. 3b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올라갈 때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 올라갈 때 3b만큼 플러스 되면 a 플러스 b가 되죠. a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그 3b만큼이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커지는 값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x 세제곱 3x 마이너스 7 너에서 너를 빼면 되는 거죠. 5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 올라간 만큼의 차이가 3b라는 뜻이니까 얘만 정리하시면 3b를 표현할 수 있다. 빼주시면 2x 세제곱이고요. 너 빼면 마이너스 5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니까 플러스 6x죠. 그럼 3x랑 더해지면서 9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시겠죠. 괜찮으실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b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계산하고 보니까 제가 여기서 아마 오타한 것 같아요, 이 세제곱이. 그래서 계산이 지금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이게 2였네요 사실은. 아이고. 그래서 교재를 나눠드릴 때는 제가 아마 오타를 수정할 건데, 이렇게 항상 오타가 또 나와요 하다 보면. 먼저 죄송하고 미리미리 고칠게요 앞으로. 어쨌든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식을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어쨌든 3b 이런 건 똑같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을 얼마를 빼주면 돼? 5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를 빼주면 된다. 빼주면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나머지는 똑같았겠지. 9x가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에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3b가 이거니까 양쪽을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됐나요? 선생님,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a는 뭐냐면 b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너가 되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b에 a를 더하면 여기 검은색 식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2x제곱 되려면 a는 몇 x제곱이야? 3x제곱이면 되겠지. 3x가 3x 되려면 그냥 0이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7 되려면 얼마 빼면 돼? 마이너스 5를 더 빼주면 되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d 내림차순 적었고요. a는 3x 제곱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를 해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숫자 3을 2로 고치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곱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이제 덧셈과 뺄셈을 했잖아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곱셈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샵 1번 덧셈과 뺄셈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샵 2번 이번에 곱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곱셈. 자, 살짝 적어놓을게요. 곱셈은 뭐냐면 동료한끼리 계산 해주기, 이렇게 나중에 동료한끼리 계산해주기 한 번 더 언급할게요. 그래서
곱셈 동료한끼리 계산을 마지막에 해줘야 된다. 이거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곱셈 한번 만들어 보죠. x 플러스 y 그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거 곱셈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해결할 겁니다. 자, 분배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해준다, 하나씩 짝을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사용할 건데요. x가 갈 수 있는 곳은 a로 갈 수 있고, 곱해질 때 b로 곱해질 수 있고, c로 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곱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x가 갈 수 있는 것은 a, b, c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xa, 그 다음 xb, xc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가 갈 수 있는 곳은 곱하기죠. 여기 마찬가지로 y도 곱하기죠. ya, yb, yc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a, yb, yc죠. 이게 분배 법칙의 결과입니다. 즉 왼쪽 좌변에 있는 이 곱셈을 하고 난 결과는 x, xb, xc, ya, yb, yc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아까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이 분배 법칙 끝난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동료항끼리 계산할 겁니다. 동료항 뭐예요? 문자 구성이 같은 식이라 했죠. 개수는 달라도 돼. 그리고 여기 문자 x, x, x 이렇게 3개 있으니까 x로 다 묶어버리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 여기 y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y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동료한끼리 계산하고 이제 결과값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완벽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예제 2개만 한번 가보자 볼게요. 자, 예제 이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할게. 얘도 우리 분배 법칙으로 하자. 요렇게 요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거 먼저 하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제 2로 곱하자.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 끝내 놓으시면 x 세제곱 한 개 했으니까 냅두고요. 내림차순 정리하자. 너 하시면 동료끼리 플러스 x제곱이 되죠. 너 하면 마이너스 3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이제 정리를 끝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라고 하죠. 얘도 한번 정리해 볼까? 그러면 얘도 하나씩 계산하면 돼. 얘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있잖아요. 그죠? 자, 아까 여기서 하나 뽑았고 우리가 반대쪽 괄호에서 하나 뽑았잖아요. 그래서 걔네 짝지어가지고 곱해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x를 뽑았어. 그럼 얘가 x 플러스 1에서 x를 먼저 곱해주면 x 제곱이 되겠지. 근데 있잖아, 우리 괄호가 하나 더 있잖아. 그치? 그럼 x 플러스 3에서 뭘 뽑을 건데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살짝 지워줄게요. 자, 얘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x 빼기 3,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 분배 법칙처럼 여기서 하나 뽑고 지금 2개 뽑을 수 있잖아. x랑 마이너스 3 2개 뽑을 수 있고, 너도 2개 뽑을 수 있고 2개 뽑을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같은 경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외우기 쉽게 이제 저런 화살표를 한 건데, 사실 x랑 x제곱 연결한 건 뭐예요? 이 첫 번째 괄호에서는 x를 뽑고 두 번째 괄호에서는 x제곱을 뽑은 거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괄호에서 x를 그대로 또 뽑고 그 다음 거를 얘로 뽑은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걸 얘로 뽑고 그 다음 걸 마이너스 1로 뽑은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x를 뽑았던 경우를 다 이용했으니까 두 번째는 2를 뽑은 거예요. 2 뽑으면 여기서 x제곱 뽑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2를 뽑고 x를 뽑으면 되고, 2를 다시 뽑고 마이너스를 뽑으면 빠짐없이 다 뽑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한 괄호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3개, 이렇게 괄호가 3개 있어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게 분배법칙으로 계산할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x랑 마이너스 3이 있는 이 친구들 중에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고 하나를 뽑아가지고 우리 얘네들 다 곱해주면 그게 이제 분배법칙인 거지, 곱셈에서.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거라는 뭐 있지? x랑 마이너스 3 두 가지 후보가 있고, 두 번째 x랑 1 두 가지 후보 있고, 또 x랑 3 두 가지 후보가 있죠. 제가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잘 생각해봐. 어쨌든 우리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막 정리할 거지.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식이 되겠지. 근데 x가 최대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x가 최대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x가 여기서도 x를 하나 뽑고, 여기서도 x를 뽑고, 여기서도 x를 뽑으면 최대 몇 개 뽑을 수 있는 거야? x를 3개 뽑아서 곱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뜻이야? 최대로 나올 수 있는 x의 개수가 3개란 것은 이 식을 x에 대해서 이제 문자 x밖에 없으니까 x에 정의한 이 다항식의 차수가 3차라는 얘기겠지. 이해돼? 그럼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내림차순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3차식의 개수가 뭘까? 2차식의 개수가 뭘까? 1차식의 개수가 뭘까? 상수항이 뭘까만 고민하시면 식을 다 정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뭐 할 거냐면 가장 높은 차수부터 생각해봐. 우리 커봤자 x의 세제곱이잖아. 자, x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첫 번째에서 x 하나, x 하나, x 하나 그럼 끝이지. 이거밖에 없잖아. 다르게 x 세제곱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게 끝이니까 1x 세제곱이겠지. 자, 두 번째 x를 2개 뽑을 수도 있겠지.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x를 2개 뽑을 수 있지. 그럼 무슨 뜻이냐면 x를 앞에서 여기서 x 하나 뽑고 여기서 x 하나 이렇게 뽑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마지막에선 뭐 뽑아야 돼? x를 뽑아야 돼? 3을 뽑아야 돼? 3을 뽑아서 곱해야겠지. 저 마지막에서도 x를 뽑으면 x가 3개가 되잖아. 그건 앞에서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엔 뭐야? x를 2개만 뽑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숫자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x 제곱 개수를 다 써줄 건데 일단 3이 확보가 됐어. 이 숫자 써줄 거야. 일단 3이 확보가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뽑을 수 있지. 첫 번째에도 x를 뽑고 두 번째가 아니라 이번에 세 번째에서 x를 뽑을 수 있지. 그럼 두 번째 칸에서 뭘 뽑아야 돼? x가 아니라 숫자 1을 뽑아야겠지. 그래야 x 제곱이 되니까. 그지? 그럼 그 다음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아예 안 뽑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서 x 세 번째에서 x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을 뽑아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3 들어가겠지. 계산해 주시면 결국 너도 얼마야? 너도 1x 제곱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내림차순이니까 x항이 있겠지. 됐어요? x란 건 뭐야? 이 괄호 괄호 괄호에서 x를 딱 하나만 뽑아라 이런 뜻이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에서 x를 하나 뽑았으면 나머지에서는 1과 3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1과 3을 곱하면 3이 개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x를 뽑았다면 여기 첫 번째랑 세 번째에서는 x를 안 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x를 뽑았다면 여기서는 마상과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계산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몇 x? 마이너스 9x다 라고 보실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상수항을 뽑을 거야. x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다시 x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를 아무것도 안 뽑으면 돼. 여기서 숫자 마이너스 3 뽑고 1 뽑고 3 뽑으면 되겠지. 다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 x 세제곱 플러스 1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해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웠지만 충분히 알아놓으셔야 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원리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 문제를 봤으면 이렇게도 시도해 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 아시죠? 얘는 x 빼기 3이라는 것 괄호에 신경 쓰지 마시고 x 플러스 1이라는 것 그 다음 x 플러스 3을 다 곱한 거잖아. 이해됐어? 곱셈이잖아. 곱셈은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어디에다 괄호를 묶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괄호를 이렇게 있고 이미 괄호가 있지만 이렇게 괄호 다른 색깔 할까? 그럼 이렇게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뒤에 걸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걸 먼저 하고 그 다음 걸 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를 먼저 하시면 여기가 x제곱 이제 연습 위에서 하셨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식이 이제 괄호가 되는 것이니까 얘랑 이제 x 플러스 3을 곱하면 되잖아요. 이 되셨죠? 얘는 분배법칙 적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쭉 전개하시면 아까랑 같은 답이 나오실 겁니다. 물론 뒤에다 괄호를 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도 어쨌든 앞에 괄호하냐 뒤에 괄호하냐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이제 뒤에 공부하실 때 이제 곱셈 공식을 배우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앞으로 얘 먼저 하고 나중에 얘 할 거야 이런 느낌도 가져가실 것 같아요. 이제 미리 뒤에서 하겠지만 이제 얘가 합차해야 공식에 해당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 먼저 계산하신 눈도 나중에 키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원 파트에 해당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가볍게 기초예제 이제 한번 잠깐 풀어보려고 이제 기초예제 50문제 파트에서 여러분 책이 이제 나중에 있으시면은 이제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기초형 50제 파트에서 제가 이제 3번을 가져와 볼게요.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항식의 다음 연산은 뭐에 대해서 정리하래요?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y를 기준으로 얘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얘의 차수가 곧 전체 시계 차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오름차수니까 뭐예요? 올라가요 이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낮아야 되고 끝이 커야 돼. 이렇게 3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에서 가장 큰 차수를 보면 3차가 가장 크네요. 그리고 첫 번째 3x 4제곱 y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르게 썼는데 뭐냐면 y 세제곱이 가장 마지막에 써야지 오름 차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차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차수, 그 다음 차수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작은 차수부터 큰 차수 이런 순으로 가겠죠. 그 다음 여기 차수도 없는 친구 있죠. 아예 상수항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가장 먼저 쓰여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 얘는 y가 아예 안 들었어. 이런 상수 취급이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y가 하나 있는 거 올라가야 되니까 5x 세제곱 y 이 친구를 써줘야겠고, 이제 y의 1차잖아요. 자, 그 다음 뭐 써야 돼? y의 2차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y의 제곱, 그 다음 가장 y가 많이 붙은 3x 4제곱 y 세제곱, 이렇게 이 순서로 가겠죠. 그래서 y가 아예 안 붙은 친구, 한 개 붙은 친구, 두 개 붙은 친구, 세 개 붙은 친구 올라가요. 0, 1, 2, 3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올라가요니까 이런 식으로 0, 1, 2, 3 올라가는 형태로 씌워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여기 이건 똑같고 이거 다 똑같네요. 앞에는 그 다음에 5x 세제곱 이거네요.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x y 제곱이니까 이거네요. 답이 예,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문제는 이제 없는데 곱셈공식도 아니고, 이것도 이제 6번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신 분들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특별히 언급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지수법칙이라서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높아시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세제곱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각각 분배해서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2도 3개, 그 다음에 a의 3승도 몇 개? 3개, 그 다음에 b의 제곱도 몇 개? 바깥에 3개 있으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3a고 너는 마이너스 8이겠죠. 그 다음에 a 세제곱이 3개 있으니까 9개죠. 그 다음에 b제곱이 3개 있으니까 6개죠. 3, 2, 6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실 때 a끼리 묶어서 3 마이너스 8 이제 개수끼리 하면 마이너스 24, a 몇 개? 10개, b 6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다음 전개를 바르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개하러 가볼게요. 자, 전개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분배법칙 적용하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계산하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를 뽑아서 우리 계산해보죠. 첫 번째에서 x를 뽑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x를 뽑았다면 두 번째는 얘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개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x죠. 자, 두 번째 이제 플러스, 두 번째가 뭐냐? 보여가지고 플러스 2y죠. 그죠? 플러스 2y를 뽑았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플러스 2xy, 그 다음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4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얘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x, 1y, 그 다음 1,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얘를 이제 다 분배법칙 적용한 거니까 전개는 뭐야? 동료한끼리 하면 돼. 그래서 x제곱으로 먼저 묶어보면 x제곱 한 개짜리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xy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냥 x 따로 하나, 그냥 마이너스 y 따로 하나, 2x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얘 둘이 합쳐지면 일단은 동량을 다 묶어보자. 3x 나오죠. 지워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x제곱 지워주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xy 플러스 2x가 있으니까 둘이 사라지면 플러스 xy만 남겠지. 그 다음 4y 마이너스 y 틀린 걸 2차 키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는 따로 써줘야겠지. 그래서 x제곱 하나, xy 하나, x제곱 하나, xy 하나. 근데 여기 분명히 사실은 3x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그냥 x는 말이 안 되는 거죠. x제곱 하나, xy 하나, 3x 여기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뒤에 3y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y 제곱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연습 삼아 이제 곱하기 분배법칙을 해보시고 나머지들은 크게 없는 것 같다 라고 보겠습니다.